친구를 냉간 이유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만 이가 빨리 빠질 걸. 왜냐면 주자도 그랬으니까. 넘어가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나누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좀 복잡하거든요, 문장 구성이. 안 보이네. 자, 얼굴이 일그러졌으니 밑줄. 이게 이가 빠져서 생긴 뭐 문제점이라던가 단점이지. 문제점, 단점. 1 이렇게. 일그러졌으니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야 하고 여기 이제 대응 1 나는 얼굴이 일그러졌으니까 밖에 나다니지 않고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야 하고 밑줄 말소리가 세니 2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고 2 대응이겠죠. 문제 2 대응 2 고기를 씻기 어려우니 3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고 3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지 못하니 4 그냥 마음속으로나 읽어야 할 것 같다 4 이렇게 해서 2가 빠져서 생긴 문제점과 각각의 대응 방안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치? 이렇게 써놓을까? 문제점 대응 방안 을 뭐하고 있죠? 열거 그리고 무슨 법도 쓰였을까? 뭐뭐하니? 뭐뭐해야 하고 뭐뭐하니? 대구 자 밑에도 비슷합니다. 볼게요. 이거랑 이어지는 거야. 자 조용히 들어앉아 있는 게 대응 몇 번이었어? 1번이요. 대응 1번이었지. 얼굴이 일그러져 있으니까 조용히 들어앉아 있으면 묶어. 정신이 안정되고 장점 1. 그 문제점을 이렇게 대응했더니 정신이 안정되고 밑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건 대응 2번이었고 허물이 적을 것이며 장점 2. 자,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대응 3번이었고 수복을 온전히 누릴 것이다. 장점 3. 수복 써있나? 수복이 뭐게? 오래 살아요. 정해진 수명. 온전히 누릴 것이다. 그래 내 수명대로 다 살다 갈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 그리고 마음속으로 글을 읽으면 4 조용한 가운데 인생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 터이니 장점 4. 그래서 이 위의 문단이랑 지금 이 문단이랑 대응되는 게 보입니까? 네. 그 손익을 따져본다면 그 이로움이 도리어 많지 않겠는가 해서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이 늙음이 주는 혹은 뭐 낙치, 의 이로움이죠. 이로움. 그래서 낙치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로움이지. 정신도 안정되고 허물도 적을 거고 수복을 온전히 누릴 거고 조용한 가운데 인생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마음속으로 글 읽는 걸 뭐라 그러죠? 작년에 니네 교과서 있었는데 조용히 묵독 침묵 침묵한 상태에서 읽는다 해서 묵독입니다. 묵독. 저기 조용할 고요할 묵자예요. 어쨌든 조용한 가운데 인생의 도를 터득할 수 있다. 그래서 손익을 따져본다면 그 이론이 훨씬 더 크더라. 그러니까 늙음을 잊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는 경망스러운 사람이다. 그죠? 경망스러운 사람. 그렇다고 늙음을 한탄하며 슬퍼하는 자는 속된 사람이죠. 속된 사람. 그치? 그러면 요게 이제 과거 화자의 모습.
깨달음 이전의 화자죠. 그렇죠? 늙은 걸 잊고 함부로 행동했었고 분수에 맞지 않게. 그리고 이 빠져가지고 막 졸라 한탄했었잖아. 슬퍼했었잖아요. 눈물이 막 났었잖아. 경망스럽지도 않고 속되지도 않으려면 밑줄 늙음을 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늙음을 편하게 여긴다는 말은 여유를 가지고 쉬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묶으세요. 여유를 가지고 쉬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 이게 이제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리하여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여서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살다가 아무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일찍 죽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곧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길이며 근심을 떨쳐버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부분 될 것이다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장점이 있다를 깨달은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깨달은 거야. 더 이제 큰 범위에서의 뭔가 깨달은 거잖아. 뭔가 삶에 그냥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일찍 죽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야. 삶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 그래 이런 걸 어떤 태도라 그러죠? 그냥 살다 즐겁게 살다 가는 거야. 달관적. 그렇죠. 달관적이고 하나 더 뭐 있을까? 좀 뭔가 인생의 그런 한 단계 더 높은 거잖아. 초월적 태도. 달관적이고 초월적인 태도. 이렇게 해서 인생의 이치에 대해서 삶의 이치에 대해서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늙음을 편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노래를 짓는다. 이 노래가 이제 삽입시가 됩니다. 삽입시. 왼쪽에다 쓸까요? 자, 삽입시는 이미 썼나? 네, 이미 썼으면 쓰세요. 자, 삽입시는 우리 그 이생주장전 배울 때도 배웠었는데 효과가 뭐가 있지? 효과. 단조로운 파괴. 그렇지. 산문전개의 단조로움을 뭐 해줘? 해소. 산문전개의 단조로움을 해소한다. 자, 두 번째 글의 주제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압축적으로. 그렇지, 압축적 전달. 그래, 아까도 했던 말이지만 이 시라고 하는 건 무슨 갈래야? 정서. 그렇죠, 서정 갈래니까 시는. 그래서 필자의 감정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효과적 전달. 그치? 아까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글의 주제를 왜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시라고 하는 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지?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함축적이라고 하는 건 지시적 언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지. 됐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아까 전에 이미 썼는지 물어봤냐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 날개 문제. 이가 빠진 이를 계기로 늙음을 대하는 글쓴이의 자세가 어떻게 변하느냐.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위에다가. 자,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뭘 느꼈냐면 슬픔, 한탄, 뭐 아쉬움. 책을 읽지 못했으니까. 즉 부정적이고 그냥 그걸
체념하고 수용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죠. 수동적. 근데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로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늙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일이라고 받아들였죠? 당연한. 당연한 일, 자연스러움을 알게 되었지. 해서 그냥 반대로 해보자면 긍정적이고 수동적이 아니라 자동적. 문법적으로다가 수동? 능동적. 네, 능동적. 혹은 뭐 주체적. 근데 영어에서 수동의 반대말이 뭐죠? 능동이지. 수동태, 능동태. 국어에서는 수동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국어에서는 수동의 뭐지? 피동. 피동이지, 피동. 됐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하게 됐더라. 자, 밑에 볼게요. 삽입시. 이어! 무슨 법일까? 뭐라고? 돈호법, 돈호법. 돈호법이랑 영탐법. 뭐랬어? 뭐라고? 돈가스? 돈호법이랑 돈호법, 영탐법, 사나 뭐라고? 의인법. 그래서 야 이야 라고 부르는 거니까 돈호법이고 이어 느낌표 있으니까 영탐법이고 그리고 이를 부르는 것 자체가 이제 의인법이죠. 그대 나이 얼마인가 밑줄 그대 나이 얼마인가 무슨 방식이죠? 네 나이 몇 살이니? 말을 건네는 방식. 말 건방. 그래도 그대가 2주. 네. 그대가 2죠. 몇 살이냐? 60년이 돌아오니 온갖 음식 갖춰 맛봐지. 여기서 60년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화자가 지금 60살이야? 아닙니다. 아니죠. 뭐가 나니? 이가는 60이다. 영구치 이후 환갑을 맞이한 거지. 영구치 이후의 환갑. 66세니까. 온갖 음식 갖추어 맛보았지. 그래서 젊은 시절에 온갖 것들을 다 이제 이루어 본 겁니다. 공을 이루면 물러나고 보답이 극진하면 사양하는 법. 자, 공을 이루면 물러난다. 사자성어로. 이거 모를 수 있어. 공명진퇴. 공명진퇴. 보답이 극진하면 사양하는 법. 나는 나의 빠진 이를 보고 세상의 조화를 깨달았지. 빗줄 세상의 조화. 그게 뭐냐면 이제 요겁니다. 요거. 요게 이제 세상의 조화가 돼. 볼게요. 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도 밑줄 찬란한 별. 떨어지면 한낱 밑줄 볼품없는 돌. 자, 찬란한 별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고 뭘 비유한 걸까? 세이. 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도 떨어지면 한낱 볼품없는 돌이래. 전니. 아, 젊음. 젊음. 그럼 볼품없는 돌은? 낙지. 그거 낙지, 늙음. 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됐죠? 자, 그러면 찬란한 별과 볼품없는 돌 서로 뭐 되고 있죠? 대조. 대조, 대비되고 있습니다. 또 여름 내 무성한 나뭇잎도 밑줄 여름 내 무성한 나뭇잎. 은 뭐 젊음의 생기겠지. 젊음의 생기. 이 나뭇잎도 설이 내리면 떨어지는 법. 설이 내리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늙으면 떨어지는 법. 혹은 뭐 쇠락. 도 마찬가지로 대비되고 있고.
그리고 뭐뭐도 뭐뭐하면 뭐뭐하는 거고 뭐뭐도 뭐뭐하면 뭐뭐하는 거다. 요 두 개가 뭐 되고 있어? 됐고. 뭐뭐도 뭐뭐하면 뭐, 뭐뭐도 뭐뭐하면 뭐. 이렇게. 이것은 절로 그리되는 일. 절로 그리되는 일. 여기서 이것이 세상의 조화인데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자연에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치, 섭리, 와이. 순리, 순리.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다. 해서 딱하다 애처롭다 할 거 없다. 나는 조용히 자취를 감춘 채 침묵 속에 내 마음을 지키려 하네. 이렇게 줄 묶으시고 뭐에 맞게 살겠다. 분수에 맞게 살겠다. 분수에 맞게 사려함. 분수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살다니까 살아가고자 한다. 편안한 잠자리 안 하면 온갖 인연이 모두 부질없는 일. 그냥 편안한 잠자리만 있으면 돼. 사자성어로. 안빈낙도. 그렇지. 와. 안빈낙도. 또 안분지조. 안분지족이겠죠. 온갖 인연이 모두 부질없는 일. 배를 채우는 데는 고기가 필요 없고 얼굴은 동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네. 요게 아까 그 말했던 달관적 태도지. 혹은 초월적 태도. 나는 고기 필요 없고 얼굴 동안 아니어도 상관없어. 정신이 깨어있는 자여 주인은 오직 그대일 뿐이네. 꾸지고. 그래서 정신이 깨어있는 자야 주인은 오직 그대일 뿐이다. 이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쉽게 말하면 네 삶의 주인이 되어라잖아. 네 삶의 주인이 되는 게 뭐야? 정신이 깨어 있어요. 분수에 맞게 살아라. 분수에 맞게 어쨌든 나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누가 결정해야 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주체적 삶. 그렇죠. 해서 결국에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밑에 쓰겠습니다.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짐. 그래서 주인은 오직 너다. 그래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주인은 오직 너뿐이야. 해서 네가 너의 인생을 결정해라. 라고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44쪽) 힘들어. 자, 요것만 이제 볼게요. 자, 이 작품의 구성이 동그라미 경험, 성찰, 깨달음의 3단 구성입니다. 3단 구성. 경험은 네가 빠져서 내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슬프고 어쩌고 저쩌고가 경험이었고, 성찰은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분수 없이 너무 깝치고 살았다가 성찰이었고, 깨달음은 알고 봤더니 좋은 거 아니야 했던 게 이제 깨달음이었고. 됐죠? 그래서 경험, 성찰, 깨달음의 구조입니다. 3단 구성이에요. 3단 구성. 145쪽. 자, 집자리에 떨어지고 뭐하는 순간이죠?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을 의미하고, 자, 참으로 많은 절차를 받게 된다. 그래서 절차는 뭐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 뭐 겪게 되는,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이겠죠. 인간이 태어나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겪는 삶의 여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따르며
늙기까지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글쓴이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밑줄 쳐놓을까요? 늙기까지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야? 아니. 똥이야? 예. 똥공의 힘을 좀 줘봐. 아 지금 보셨는데 안 될 것 같아. 아, 그냥 나올라 그래 그냥. 아, 이거는 좀 아니 그냥 바지에 싸는 데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역으로 사탕의 기적이었어. 그렇지. 그 왜 있을까? 이미 여러 명이 경험을 해봤다는 거야. 빨리 갔다 와. 앞으로 가. 볼게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갓난이로 죽으면 아까 그 부분이죠. 자, 사람의 나이에 따른 뭐의 생성과 소멸? 이요, 치아의 생성과 소멸을 이야기한 후 그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환갑이 넘은 자신의 나이에 영구치가 빠지는 게 너무 일찍 빠진 게 아니라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 자연스러운 일이다. 야, 나도 그냥 4분의 3을 살았잖아. 자, 그렇다고 해도 아쉬움은 남는다. 음식만한 것이 없는데 나 음식을 못 먹는다. 지금 너무 아프다. 자, 이가 빠지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 겪는 불편함, 괴로움, 불편함이겠죠.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빠진 이 사이로 음식이 새고 잘 씹지도 못하는 등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어떻게 체력을 유지하고 기를 것인지에 대한 뭘까? 걱정된다. 걱정. 이 드러난 부분이다. 밑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음식 못 먹어서 아쉬운 거고 밑에는 이제 책 읽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가 빠지고 나서 뭐가 정확하지 않았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 소리에 실망한 자신의 심정을 모와 모가 제대로 연주되지 못하는 거. 일단은 아니 그 전에 깨진 종소리 같아서 해서 종소리와 깨진 종소리 그리고 뭐 치름, 뭐 팔풍, 음악 이 제대로 연주되지 못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밑줄 비유하고 있다. 자, 과거에 주된 독서 방법이 송독, 뭐 송독, 뭐 낭독이죠, 낭독. 낭독 써놔. 소리를 내어 글을 읽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밑에 볼게요. 결국 인간의 근본을 찾으려 했던 최초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었다. 자, 앞니가 빠져서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던 경험은 자, 책 읽기를 통해 뭘 찾으려 했죠? 책을 통해서 뭘 찾으려 했어? 인간의 근본. 을 찾으려 했던 글쓴이의 말년 계획을 허사로 만들었고 글쓴이는 그것을 가장 슬프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 좋았다. 지우지 말걸! 아씨! 형민 거 보고 해. 네. 자, 밑에 옛 선인들 예법 부분이네요. 자, 지팡이를 짚고 군대에 나가지 않고 학문을 하려고 덤비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노인이 되면 조용히 뭐하며 순서를 지키며 조용히 그냥 수양 휴식. 수양도 맞겠죠. 휴식하며 노년을 지내야 한다는 뜻이다.
자, 선인들의 뭐를 읽었지만 예뻐. 예뻐. 얘기를 읽었잖아. 자신의 체력을 뭐 했죠? 과신. 과신하여. 노인으로서의 뭘 안 지켰어? 분수. 분수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활동해 왔어. 그래서 나는 분수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활동해 왔음을 뭐해? 반성. 반성하고. 아, 그냥 분수를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편안히. 위에 뭐라고 나오죠? 조용히. 조용히 살기로 다짐하는. 넘어가서 자, 옛 성리학 대가인 주자. 네, 그 주자의 경험이죠. 자, 성현의 뭐를 이용하는 걸까? 주자가 눈이 어두워진 사례. 사례 말고 경험. 예시. 에피소드. 일화. 일화를 인용하여 학문을 하려고. 네? 아니죠? 자신의 생각에 뭘 부여한다고? 정당성. 타당성. 왜냐? 주자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가 빠지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이가 더 빨리 빠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정적 사건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데서 글쓴이에 뭐가 느껴질까요? 좀 낙천성과 뭐 지혜. 여유 그리고 지혜로움. 여유와 지혜로움 이 느껴진다. 아우 어리야. 자, 이 부분 아까 전에 그 우리 밑줄 치면서 읽었던 그 문제점과 대응 방안 쭉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가 빠진 경험을 통해 글쓴이의 인식의 전환. 이로움이 더 많다. 인식 전환하는 부분이었죠. 자, 이가 빠지고 나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되죠. 불편함을 겪게 되지만 그러한 불편함들이 오히려 정신이 안정되게 하고 뭐를 적게 해준다 했죠? 허물을 적게 해주며 뭘 누리게 해줘? 수복. 인생의 도를 터득할 수 있는 어떤 결과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자, 마지막. 자, 이제 깨달음을 쭉 정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가 빠진 일을 계기로 뭐를 대하는 글쓴이의 자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늙음 보여주는 부분이다. 자, 늙음으로 인해 이가 빠지고 먹고 말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그것을 슬퍼할 일도 한탄할 일도 아니며 그냥 어떤 거기 때문에 당연한 자연의 섭리. 그렇죠.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에 늙음을 편하게 받아들여서 이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다. 죽음을 맞이하며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에 이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 그 감각 세계 혹은 외부 세계라 그래. 그래서 벗어나서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 거, 내면을 수양하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길이다. 넘어가. 자, 보겠습니다. 아우. 깔끔하게 딱 끝나겠네요. 자, 이 작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정리해보자면
자, 이가 빠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책 읽기가 어려워진다. 이거 글쓴이가 한 뭐죠? 낙지. 그 낙치라고 하는 나의 경험의 기록. 자, 낙치는 늙음의 한 현상으로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늙은이의 행동거지를 반성한다. 이 성찰과 반성하는 부분이 인식의 확장. 인식의 확장. 이거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늙음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늙음에다가 긍정적인 뭐를 해? 의미부여. 그리고 마지막에 압축하고 집약하면서 마무리. 이렇게 해서 홍계월전만 하면 되네요. 10분? 홍계월전 해버리자. 이쪽이야. 207조. 우리 저번에 그 개관은 했거든요. 기억나죠? 가보자. 자, 필기 정리 한번 적어줄게. 그냥 애드립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아까워요? 네? 뭐 홍계월전 정도야. 홍계월전. 볼게요. 자, 중국 명나라 현종 시절 밑줄. 중국 명나라 현종 시절. 자, 요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일단 첫 번째 시간적 배경 알려주고요. 뭐도 알려줄까? 공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홍계월전은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야. 우리나라의 소설이긴 하지만, 그렇지? 그래서 중국 명나라에서 형주 구계촌의 명문가 자손 홍무와 밑줄. 명문가 자손 홍무, 얘는 이제 이 훗날에 위국공이 됩니다. 부인 양씨는 자. 명문가의 자손 홍무고 위국공이라는 벼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홍계월 아빠야, 아빠. 그럼 홍계월은 뭘 지니고 있는 애야? 고귀한 혈통. 그 저번에 개관했던 거 기억나죠? 홍계월전은 뭐 어떤 구조에 따르죠? 영웅소설. 그렇죠. 영웅 일대기 구조를 따르잖아. 그래서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는 애입니다. 얘. 그렇지? 아빠가 천상의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벼슬을 지니고 있는 명문가의 자손이니까 그래도 고귀한 혈통이라고. 자, 부인 양씨는 옥황상제의 시녀가 자신을 찾아오는 태몽을 꾸는 밑줄. 옥황상제의 시녀가 자신을 찾아오는 태몽. 옥황상제의 시녀가 참고로 누군지 압니까? 두 글자로? 선녀예요, 선녀. 그래서 이 선녀가 지를 찾아오는 태몽을 꾼 후에 뒤늦게 홍계월을 낳는데, 그럼 홍계월은 그냥 엄마랑 아빠랑 단순히 그냥 사랑을 나누고 10달 동안 배불러서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낳냐면, 그 생략되긴 했지만 옥황상제 선녀가 향기를 막 뿜으면서 오더니 배에다가 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열흘이 안 돼서 애가 홍계월이 나왔다고. 그래서 얘는 비정상적 출생.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가 그 선녀 꿈꿀 때 아빠가 뭘 열심히 하고 있었나 보죠. 네. 그래서 홍계월이 태어났습니다. 자, 개월이 5살이 되던 해에,
장사랑이 난이 일어나 밑줄 장사랑이 난이 일어나서 개월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해서 유년기에 뭐를 겪어? 유년기 실현. 해서 개월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공에게 구원된 계열은 여공 동그라미. 좀 좁지만 누굴까? 여공. 조력자. 조력자. 아 이렇게 쓰자.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조력자의 구출. 그리고 양육. 조력자의 구출 및 양육. 그래서 여공이라고 하는 애한테 구원된 계열은 참고로 여공이 뭘까? 여자 공자. 보국의 뭐? 아버지입니다. 아 보국의 아빠인데 여공 뜻이 뭘까요? 여자 공. 아 여자 아니야. 여유로운 여씨성을 지니고 있는 공은 뭔데? 공. 공자. 위국 공 높은 벼슬입니다. 높은 벼슬. 그렇지? 그래서 이 공은 그 높은 벼슬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는 거. 그 사람이 박씨면 박공, 김씨면 김공.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은 여씨니까 여공이라고 부르는 여자 아니에요. 남자입니다. 남자. 그렇지? 적당히 해야지. 왜 뭐라 그랬어? 자, 그래서 여공에게 구원된 그 계월은 평국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남장을 한 채 살아가게 된다. 윗줄. 평국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남장을 한 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건 영웅 일대기 구조라기보다는 영웅 일대기 구조는 그냥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 출생, 유년기 실현, 졸업자의 구출 양육 이렇게 이제 순서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남장 모티프요. 모티프. 남장 모티프. 참고로 가족들이랑 헤어지기 전에 이미 아빠 엄마랑 살고 있을 때부터 얘는 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치? 왜냐면 내가 저번에도 말해준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아니 애가 선녀가 이렇게 후 해주니까 나왔잖아. 그러면 이 새끼가 분명히 뭔가를 이룰 것 같은데 보니까 그 고추가 안 달려 있어. 그러면 이상하지. 오연데. 중국 명나라에서 이 큰 인물이 되려면 이게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도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애를 낳았는데 걔가 그게 안 달려 있다. 여자애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남장을 시켜라. 그래서 남장을 시켜. 그렇죠? 또 남장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공도 얘가 남자애인 줄 알고 남장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수학하는 자, 보국도 밑줄 쳐놓을게요. 보국이 함께 수학한 후 수학은 공부하는 거죠. 과거에 장원급제한 평국은 밑줄 과거에 장원급제한 평국 뭐라 할 수 있죠? 비범한 능력. 비범한 능력. 자,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대원수로 전쟁에 출전하고 대원수 밑줄 뭐라 그랬지? 겁나 높은 거. 졸라 높은 그 국군의 통수권자입니다. 통수권자. 대원수로 전쟁에 출전하고 도망친 서달의 뒤를 쫓아 들어간 벽파도에서 친부모와 제외한다. 밑줄 친부모와 제외. 죽은 줄 알았던 그 친부모랑 제외해가지고 자 천자가 뭔데? 하늘의 아들. 하늘의 아들. 이니까 뭐야? 황제. 중국 황제. 중국 황제. 자 우리나라 뭐 세종대왕 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 천자는 그냥 중국 황제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우리나라 왕이 뭐 졸라 위대한 업적을 이뤘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한글 창제. 뭐 한글 창제는 그때 당시 무시당했으니까 뭐 이런 거 있어. 뭐 비가 안 와가지고 전라도에 비가 안 와. 그래서 왕이 거기에 행차했더니 비가 내리는 거야. 왕이 전라도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었으면 왕님 만세 했을 텐데 만세라고 못하고 왕님 천세 했습니다. 왜냐면 만세는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세는 황제한테 써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천세라고 하자. 그래서 천세 이지랄 했다고. 10만
10만 세 하면 바로 명나라에서 와가지고 목 따겠죠? 아무튼 자 중국 황제는 전투에서 공로를 세운 평국에게 높은 벼슬을 내린다. 보겠습니다. 자 이때 평국은 누구야? 남자만 여자. 남장한 홍겨울이죠. 자 홍겨울은 참고로 요거 써놓자. 그래서 남장 모티프가 요걸 안 썼네. 남장 모티프는 왜 남장을 할 수밖에 없어? 여성은 뭘 못해? 사회 진출. 그쵸. 여성의 사회 진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서 능력을 표출하려면 남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회 진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장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모티프가 된 거지. 그치? 자 전쟁터에 다녀오는 몸이 피곤해 병이 드니 집안 사람들이 놀라 밤낮으로 약을 대며 치료했다. 천자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명의를 급히 보냈다. 오른쪽에다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천자는 평국을 좋아해요. 네, 평국에 대한 애착. 천자의 애정, 은혜 정도 굉장히 아끼는 신하로 여겼던 거죠. 병세를 자세히 보고 오라. 만일 병이 중하면 짐이 친히 가볼 것이다. 천자가 어이를 보내시니 어이가 뭐죠? 명왕의 의사. 임금님 의사지. 어이가 평명을 받고 평국의 침소에 와서 병세를 진맥했으나 밑줄 병세를 진맥. 병세가 깊지 않았다. 그래서 어이는 속히 쓸 약을 가르쳐주고 돌아와 천자에게 아뢰었다. 황제한테 병세를 보니 깊지 않아서 속히 쓸 약을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밑줄 그런데 괴이한 일이 있습니다. 수상적습니다. 밑에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 내일인가요? 내일 우리 교시 못 오는 사람 내일 우리 교시 왜? 과외. 아